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N 인터뷰 주민입니다. 민선 5기 원주시정이 신임 원창묵 시장 취임 후 넉 달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소신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원주 지역의 청사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입장도 전임 시장과는 많이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현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민선 5기 접어든 지도 벌써 넉 달째입니다. 네. 남은 일이 아직 많은데요. 일단 넉 달 동안 원주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점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원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열린행정, 푸른 원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0일 조금 더 지났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격동의 기간이었기도 합니다.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우리 원주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5번 정도 중앙부처를 방문한 걸로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정도 했고, 또한 그 전임 시장님께서 했던 그 사업을 대부분 많이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전임 시장 했던 사업을 무조건 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도 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전임 시장님 했던 거 대부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원주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하거나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께서 저의 결정이, 저의 판단이 옳았다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그나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취임 100일 즈음에서 간담회를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특히 8대 사업에 대해서 전면 수정 또는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봉화산 택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인구 증가 추세와 또 아파트 분양률 하락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택지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 택지 조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현안을 보면 현재 원주시 미분양 아파트가 한 1,600세대 정도가 미분양 아파트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에서 한 10,000가구, 혁신도시에서 11,000가구 정도가 공동주택이 또 추가로 공급이 예정돼 있고, 그동안 또 사업 승인을 득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한 5만 가구 정도가 대기 물량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5만 가구를 가구당 3명씩만 잡아도 한 15만 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야 이 정도를 다 소화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봉화산 이지구 택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택지를 조성하고 났을 때 앞으로 이 택지를 분양을 해서 시예산이 투자된 거를 회수할 방법이 저는 당분간 없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되지 않는 부동산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시마저 나서서 택지를 공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분양에 절대 자신이 없다. 그렇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택지로 공동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한 택지 공급보다는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해서 특히 투자된 한 800억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원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산 택지 개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원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전 사업을 구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봉화산 이지구 택지 개발 조성을 해서 거기에 남는 잉여금으로 교도소 이전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화산 택지 개발 같은 경우가 아주 불투명하게 됐고 또 교도소 이전하는데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주시에 1,0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는 1,000억이 재원이 마련된다 그러면 오히려 공단을 한 100만 평 정도를 조성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데다 더 투자하고 싶은 거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앞에 가서 보면 사실 녹음으로 이렇게 싹 감싸져 있어가지고 사실 교도소인지도 사실은 외부인이 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만 여기가 교도소구나 이러니까 교도소인지 아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교도소가 환경이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원주시 도시미관 경관에 해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1,000억 대신 거듭 밝혀드립니다만 일자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오히려 그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청량리에서 원주 간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문까지 수도권 전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선거 당시에 공약한 사항인데요. 바로 예. 수도권 전철 원주까지라고 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량리에서 지금 원주까지 복선화 작업은 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 서원 지역이 완성되는 시점이 한, 2012년 정도로 완성 시기로 보고 있고, 덕소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거를 원주까지 연장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은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이 뭐 어떻게 수도권 전철이라고 해서 수도권 전철과 아닌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럽니다. 하지만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원주시의 앞으로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갖다 감안할 때 가장 더 시급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강남에서 여주까지 지금 수도권 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1km만 오면 원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완성시키는 것이 서울 경제, 수도권의 경제 중심지 강남에서 원주까지 연장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국토해양부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여주까지 온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 조사가 곧 시행될 건데 거기에만 우선순위에만 들어간다면 제 임기 중에 다 착공까지 가능한 그럴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지금 천안이 70만이 되고 대학이 13개가 유치된 것은 결국은 접근성입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청량에서 출발한 중앙선 복선 전철과 강남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거기에 더해서 제2영동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원주시는 천안보다 접근성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저희는 또 배후의 영남이라는 그러한 것까지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결국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강남 수도권 전철 연장과 더불어 중앙선 복선 전철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를 조속히 완성시킨다고 그런다면 원주는 중부권 거점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이 곧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완성이 되면 바로 원주시는 바로 수도권 시대가 열린다고 보는 거죠. 네.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멀티 컴플렉스 이전 문제인데요. 네.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정됐던 기업 도시에 건축하기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또 무엇보다 지금 우산독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좀 클 텐데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멀티 컴플렉스로 우산동에 건립하겠다 제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기업 도시가 너무 공사나 이런 것이 지지부진해서 멀티 컴플렉스를 건립하고 났을 때 사업 규모가 한 480억 대입니다. 그것이 기업 도시에 들어섰을 때 벌판 위에 멀티 컴플렉스만 이렇게 달랑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도 사실은 겁났고, 그리고 거기는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과 더불어서 종합 레저 단지가 유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멀티 컴플렉스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산동 지금 지역에다 시외버스 터미널뿐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까지 매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접근성이나 앞에서 시인성, 눈에 탁 띄는 대로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480억 정도에 투입되는 멀티 컴플렉스를 디자인을 갖다 굉장히 잘해서 세워놓는다면 그 자리에 위치해서 건립한다면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북부권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우산동에다 건립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현재 비정면 주민들이 반발이 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다 그러더라도 시장이면 시민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멀티 컴플렉스 때문에 지역이 분열되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감히 용단을 내려서 우산동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플러스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겠다. 또 아마 민자 유치 사업으로 해서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민자를 통해서 유치한다면 오히려 우산동 상권에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짚어봤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대로 해서 일단 시민 갈등, 시민 지역 분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기업도시에 건립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 혼란스러웠던 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 내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 발전을 위한 광해 정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민선 5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일단은 원주가 제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 최우선으로는 강남 수도권 전철을 원정역까지 연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선 복선 전철은 뭐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제2용동 고속도로가 아마 금년 12월 말 정도 착공 예정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고 거기에 따른 종합 레저단지를 유치해서 원주가 관광면에서는 아마 전국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걷고 싶은 푸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원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내년부터 당장 도심의 공원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인데 학성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서 걷고 싶은 푸른 도시를 만드는 그런데 우선 삼겠습니다. 또한 원주천을 공원화하겠습니다. 원주천을 공원화하면서 벤치도 있고 가로등도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착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주천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악취가 나지 않고 일정 수량을 확보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대리나 신촌리에 소규모 댐을 두 군데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적절한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댐을 건설하는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가 꽃박람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고양시가 꽃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한 10만 평을 5만 평씩 한 두 군데를 조성을 했는데 그건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만은 저는 지금 하남에서 화훼단지가 지금 보금자리 주택으로 수용당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로 한 30만 평의 화훼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 100만 평 되는 공단을 조성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도 차근차근 펼쳐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만 해도 사실 20분이라는 시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원주는 공원이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 앞으로 시장님 계신 동안 정말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 원주를 만들 거란 말씀에 다들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들어볼게요. 네. 원주 지역 발전에 대해서 동부권과 북부권 균형 발전을 손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예, 최근 동부우회도로 원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태장동 구간인 원주 나들목에서 국도 42호선 구간 2.8km에 대한 공사를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공사 구간에 240억 원의 네.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네. 이 구간 완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1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면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주가 이제 도심의 이제 교통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곽 순환도로망이 빨리 구축되고 완성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에 취임을 해서 일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자꾸만 이게 분산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로 예산들이 자꾸 배분하고 찔끔찔끔 배정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부우회도로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돼서 네. 횡성에서 당구동까지 올 때라든지 이런 때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애곽 순환도로 타고선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면 원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동부우회도를 완성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또한 동부우회도로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성에서 오다가 만약에 문막을 가고자 할 때는 꼭 시내를 관통해서 다시 문막으로 가는데 그것보다는 서부우회도로를 완성을 해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애곽으로 바로 빠져나간다면 원주시의 교통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뿐 아니라 국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서부우회도로, 국도대체 서부우회도로도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20분인데 벌써 시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아직 남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원주 시민들에게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게 짧은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 이제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길었던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원주 시민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장 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경비를 1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교육도시로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문화예술 향기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드는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들 하나하나 구상대로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시장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예. 복지에 관련한 그런 질문들도 많았는데 예. 오늘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임기 동안 크게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만나는 원주시 구현을 위한 첫 관문에 들어섰는데요. 좋은 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목 원주시장과 함께한 YBN 인터뷰 주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